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마켓이 다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인덱스들의 차트를 보면서 마켓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전반적인 인덱스의 트렌드를 조금 읽을 수 있다면 개별 주식들이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지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저희 페이트리온 서비스 멤버들과 매일매일 특정 주식들과 인덱스의 차트 분석을 나누고 있고 격주로 줌 미팅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차트를 보면서 S&P 500과 다우지수 그리고 빅스의 차트 분석이 많은 분들에게 미래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지금까지 모든 마켓 크래시를 100% 맞췄던 특정 지표가 서서히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 지표 역시 줌 미팅 때 멤버들과 나눴었고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무에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 경우에 무료로 주식을 16개나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어카운트를 만들고 100불만 디파짓 하셔도 주식 5개를 무료로 받게 되고 1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그냥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셔도 주식 15개를 무료로 받게 되고 5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었을 때는 주식 15개와 구글이나 테슬라를 무조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 16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이 프로모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진행하는 페이트리온 서비스를 통해서 15불에 매수한 테슬라나 87불에 매수한 엔비디아 그리고 올해 초에 멤버들과 함께 90불대 매수한 아마존, 구글이나 7불에 매수한 팔란티어와 같은 장기 투자 종목들의 매수나 단기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가능한 적게 하면서 매달 수익을 챙기고 있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는 콜 옵션과 함께 격주로 줌 미팅을 통해서 마켓이나 제가 눈여겨보는 주식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같은 마켓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줌 미팅 시작할 때 요 S&P 500 차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뭐 마켓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사람들이 겁도 났다가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투자를 또 했다가 또 내려가서 뭐 되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조금 줌아웃해서 보시면 일단은 데일리 차트로 봤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차트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요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요 튜브. 저는 요거를 조금 보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어느 정도 닿으면 내려와서 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또 닿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풀백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몇 주 전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200 SMA 근처에 가서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했어요. 이게 200 SMA 밑으로 내려가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직은 200 SMA 위에 있기 때문에 상향 트렌드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저점이 그 다음 최저점보다 낮아지느냐 이게 lower low라는 패턴인데 이 다음 최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 패턴이 이어지면 대부분 그 주식이든 인덱스는 이게 내려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S&P 500을 보시면 지금 오르락내리락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풀백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하향 트렌드가 lower low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요 위치에요. 이 200 SMA가. 그래서 다시 올랐다가 지금 풀백이 오고 있는데 보시면 또 정확히 이게 너무 제가 매번 하면서도 놀랐는데 정확하게 SMA에 닿다가 이게 반등을 해요. 헤지 펀드들이 다 이런 데다가 매수 매도를 세팅하기 때문에. 근데 9SMA에 닿다가 지금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 밑에 이제 좌표들을 보시면 이 RSI가 지금 꺾였죠. 그리고 MACD도 상향 모멘텀이 왔다가 지금 서서히 이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RSI라는 건데 이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고개를 숙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200 SMA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로우보다 더 내려가서 이 패턴을 따라가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표는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는 데일리 차트를 일단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움직이는 헤지펀드들도 다 데일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위험하다거나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제 위클리를 줌아웃을 저는 해요. 그래서 위클리를 보셔도 요 하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요 9SM, 요 주황색 선에 정확히 또 닿다가
다시 리젝을 당했어요. 그 말은 이게 올라가려고 했다가 요 지점에 강한 지붕이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매도 세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닿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사인이긴 해요. 이런 리지스 지붕에 닿다가 다시 계속 내려오면 결국에는 요 그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켓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아직 아무도 모르고 이게 맥디도 지금 상당히 어중간해요. 이게 하향 트렌드이긴 한데 하향 트렌드가 서서히 지금 바뀌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스토캐스틱 RSI도 지금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직은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향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데일리로 보셔도 상향이었다가 약간 좀 꺾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말이 많았던 인덱스가 지금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마켓을 끌고 가는 뭐 7개나 10개 그 대형 테크 회사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좀 탄탄하고 큰 30개 회사를 가지고 만든 인덱스인데 다우지수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마켓을 좀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냐면 다우지수가 저번 주에 이 200 SMA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게 사실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RSI가 지금 30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반등은 하고 있는데 9 SMA 위로 올라왔다 지금 제가 그 디스코드 멤버들한테 나눴지만 이게 지금 200 SMA까지 올라와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해서 요 하향 패턴 여기 보시는 하향 패턴 어떤 주식이든 쭉쭉쭉쭉 내려가더라도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복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이 업앤다운 패턴이에요. 하향 중이어도 그리고 요런 업앤다운을 이용해서 하향이든 하향이든 헤지펀드들은 항상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다우지수가 올라갔다가 상당히 중요한 요 200 SMA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닿았다가, 여기 보시면 네 번 닿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스토캐스틱 RSI,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지표인데, 이게 지금 오늘 고개를 아래로 숙였어요. 그래서 내려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되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위클리로도 봐야겠죠. 그럼 위클리로도 여기 보시면 이 하향 트렌드, 업앤다운이 있지만 이 하향 트렌드, 로어 로우 패턴을 그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선에 닿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위클리로 이게 200 SMA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200 SMA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마켓 전체가 조금 긴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것도 좀 위클리로 줌아웃을 해서 지켜보고 있고 멤버들하고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빅스를 오늘 요걸 제가 멤버들하고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이 차트를 보고 뭐라 그랬었냐면 이 빅스는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마켓에 무슨 불안함이 있으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확 올라가면 마켓이 내려가요, 반대로. 근데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 8시에 이 빅스가 내려갔다가 이게 200 SMA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RSI랑 맥디랑 여기 보시죠. 스토캐스틱 RSI가 가장 먼저 나는 지표가 지금 고개를 들고 바꿔서 다음 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빅스가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여기 남겼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00 SMA까지 테스트를 했다가 요걸 뚫고 나서 스토캐스틱 RSI도 올라왔고 요 맥디도 이제 서서히 다시 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RSI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크게 올라왔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까지 올라와서 다시 뭐 조금 풀백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지금 저는 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제 지표들이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뉴스랑 어떤 이런 편견이랑 이런 걸 다 빼고 뉴스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헤지 펀드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돈은 이 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이런 서포트나 이런 지붕, 이런 지점들을 조금 좀 캐치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지표들이 신기할 정도로 좀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들한테도 제가 매일매일 이 분석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디스코드에 많이 나눴었는데 inverted yield curve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inverted yield curve라는 게 이제 그 10-year treasury bond yield에서 2year를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게 inverted 됐다 그래요. 요 밑으로 나오면 이게 inverted 된 건데 이 회색 부분들이 다 리세션인데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에 100% inverted yield curve가 일어나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inverted yield curve가 일어나면 막 많이 떠들죠. 난리 난 것처럼. 난리 난 거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100% 인버티드 yield curve가 내려오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이 0을 지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리세션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지금 인버티드 된 정도가 1980년대만큼 상당히 되게 깊어요.
근데 이게 0까지 와야 사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리세션에 대한 대비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게 0이 되기 전에는 그냥 약간 풀백, 좀 큰 풀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들도 많고 요 시기에 멜tup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요 시기 어떤 시기냐면 크래시가 끝나고 이제 마켓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동안 상당히 스팁했던 이 인버티드 이더 커브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마이너스 1점 몇이었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점 몇까지 올라왔다가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매일 보기 때문에 멤버들하고도 당연히 만약에 0을 지나치면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저번에도 잠깐 봤었는데 그러면 여기 이 인버티드 된 것,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갔다가 0으로 바뀌는 요런 시기에 마켓은 어땠는지 제가 조금 봤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우리가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있잖아요. real estate bubble. 이게 인버티드 yield curve가 다시 0이 됐던 게 2007년 4월인데 이게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요 인버티드 된 게 다시 0 위로 0이 되는 순간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이제 마켓이 서서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버블이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여기 위에 최고점이 한번 있었다가 내려갔다가 이 최고점을 한번 더 찍고 조금 위로 올랐다가 이게 쭉쭉쭉쭉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인버티드 0 밑으로 내려갔다가 0 됐던 시기로부터 6개월 후에 크래시가 왔었고 요 두 개, 이 투톱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톱 요 패턴이 있었죠. 이게 2007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다들 아는 닷컴 버블 때 요 닷컴 버블을 보시면 이때는 조금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요 지점에 인버티드 됐던 게 다시 0이 됐던 순간인데 이때부터 S&P 500이 거의 아마 70%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전체 밸류가.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또 투톱 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요 최고점보다 조금 올라갔다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요때 인버티드 yield curve가 일어나고 이 S&P 500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요 세 번째 걸로 가면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 이유를 비교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때도 요 시기에 인버티드 yield curve가 다시 0이 됐고 한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요 크래시가 왔었어요. 이게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이게 폭은 좁지만 이때도 크래시였거든요. 리세션. 근데 여기도 보시면 요 투톱이 있고 여기보다 이 두 번째 톱이 조금 더 높죠. 근데 여튼 요 투톱 패턴 있고 나서 마켓 크래시가 왔었어요. 인버티드 yield curve가 일어나고 나서 크래시가 그 0으로 다시 전환된 다음에 크래시가 온 건 맞고 그다음에 이 투톱 현상 제가 말씀 자꾸 드린 이유가 지금 저희가 최고점이 여기인데 저번 주 미팅 때도 말씀드린 저도 요 최고점을 다시 찍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좀 매도를 할 거면 매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마켓이 최고점을 찍었다가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해서 이전 최고점보다 조금 높아지는 이 시기가 되면 뉴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가 걱정했던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은 지나갔다. 또 새로 10년 이상 갈 부ll 마켓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사이드에 일단 머니들이 확 들어오는 시기예요. 근데 그 지점을 조금 지나고 난 다음부터 소위 사람들이 돈을 다 넣고 난 다음에 마켓은 가능하면 사람들의 돈을 뺏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확 들어왔을 때 크래시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그랬었고 그래서 이 투톱 패턴을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버티드 된 게 아직 0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주 전처럼 마켓이 쭉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많이 사서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패턴이 뭐 항상 지금까지는 반복됐지만 또 항상 반복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